봅시다. 오늘 이제 합류를 하는데 쌤이 이제 이 단어를 준비하면서 약간 GPT랑 좀 많이 써봤는데 어쨌든 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행과 사건 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그 경운식 단원에 시작하면서 이게 확률에 나오는데 설명이 필요해서 미리 땡겨서 좀 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설명을 했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행인데, 시행은 우리가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나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 나의 의지가 개입되니 개입되지 않니? 개입되면 쌤이 도박판에 왕자가 되겠지. 왕자는 좀 그렇고 황제는 좀 그렇다. 왕자는 좀 그렇잖아, 맞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 주사위를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 수학 계산으로 이길 수 있는 도박이 있대. 그래서 그 도박 계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논문을 썼어. 그리고 그 논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로 라스베가스에 갔어. 그리고 진짜 다 이겼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리고 내 논문이 맞지 라고 했어. 멋있지? 영화로도 나왔대. 그리고 하여튼 뭐 그 돈을 근데 뭐 어떻게 했다더라고.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뭔가 이제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학자로서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가은이는 공감이 1도 안 되지, 맞지? 벌었으면 가져야지. 너 공감돼? 오, 멋있다. 나는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안 돼. 어찌 이런 느낌인데. 오케이. 어쨌든 그 실제로 그렇대. 그게 된대. 이제 그 모든 도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되는 도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확률 계산은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반복 누적 구조가 되면 결국 무조건 이제 그 승리한 횟수가 진 횟수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갑자기 왜 나왔지? 어쨌든 자, 시행은 이제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전을 던지는 것, 주사위를 던지는 것, 혹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기본 예제로 나와, 교과서들에서.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표본 공간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지? 우리는 보통 이제 주사위 윗면에 나온 눈의 수를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까지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알았지? 뭐 정활면체 주사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합시다, 알았지? 그때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가 이제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거든. 너무 사실은 이제 단어를 그대로 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S라는 이니셜을 써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게 되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게 되면 표본관 S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표본관은 그냥 전체 입합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부분집합,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겠죠. 사실 쌤이 이제 GPT랑 싸운 이유가 쌤은 이제 사건이랑 집합이랑 이제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거의 같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당연히 GPT가 이겼어. 쌤이 졌거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쌤이 이제 약간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건과 집합은 리얼리 같아. 그냥 무조건 같아, 알았지? 무조건 같고 이제 그 사건에다가 추가되는 요소가 이제 확률에 있었는데 그거를 쌤이 이제 그냥 합쳐서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사건과 집합은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상황에 맞는 용어를 쓴다라고만 생각해줘. 오케이? 자, 어쨌든 사건은 그냥 표본관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친구인데, 근원 사건은 S의 각각의 원소를 가지는, 원소를 한 개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는 이제 원소가 몇 개 있지? 6개 있지. 그럼 근원 사건도 6개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가 이제 거기 내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글씨가 있거든. 뭐라고 써놨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 있잖아, 맞지? 이게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약속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든. 그 이야기는 다시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홀수 인원이 나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그걸 A라고 하자. 그럼 13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인원이 나오는 짝수가 아니고 소수 인원이 나오는 사건 했겠지? 그럼 B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13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C는 4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전 사건 얘는 표본공간 같습니다. 전 사건은 표본공간 같다. 공 사건은 우리가 공집합과 똑같다. 이제는 사실 쌤도 좀 깔끔해졌어. 이제 그 약간 사건과 집합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할 필요가 없어져서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합 사건, 곱 사건은 교집합이랑 같은 거야. 그다음에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 배반 사건은 서로 소의 이제 그 확률에서의 이제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소 집합에서 서로 소입니다. 그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은 여집합. 이 사실 너무 간단하니까 얘는 이제 교집합이랑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쌤이 곱사건을 확인을 안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수학 용어의 꽤 상당수가 어느 나라에서 왔을 것 같아. 미국에서 온 것도 있겠지. 영어로 쓰는 표현들은. 근데 이제 저렇게 한자가 섞인 표현들은 거의 99% 이상 그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본이 사실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사실 문화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 대부분의 어떤 수학적 그런 것들이 하다못해 정석도 일본 제 처음에 뺏겨서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 맞게 바뀐 거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저 용어가 전부 다 일본에서 저렇게 써서 누군가가 한국에서 따라한 거야. 사실 이 배반 사건이랑 서로랑 둘 다 영어 단어로는 이거야. 그러니까 조인트가 이제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게 없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 사실 배반 사건 서로서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번역을 할 때 그냥 두 개 다른 걸로 해버렸어. 귀찮게 말지. 그냥 하나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냥 계속 쓰고 있어. 이거는 안 바뀌더라고 이상하게. 괜찮지? 외워야 되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용어를 받아들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A 합 B 하게 되면 뭐가 돼? 1, 2, 3,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사건에서도 집합과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A 교비는 뭐야? A 교비는 참 쌤이 방금 뭐라고 했지? A 교비라고 했잖아, 맞지? 원래 A 곱 B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얘는 뭐지? 3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와 C는 무슨 관계야? 서로서 여기서 이제 배반 사건을 써줍시다. 나오니까 계속. 곱 사건은 사실 진짜 적게 쓰거든. 그 다음에 A 열은 뭐가? A 열. 2,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니? 간단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참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집합과 사건이 같고 거의 집합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용어들이 약간 다르긴 해서 거의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집합을 다룰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쌤이 이제 집합 단원 예전에 수업할 때 뭐 벤 형님 막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진짜 좋아. 벤단을 정말 좋아, 알았지? 그래서 벤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드모르간, 차집합 이런 것도 다 성립합니다. 그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있지? 그런 것도 이따가 다시 다 이야기할 건데 다 성립해. 다 성립해. 이렇게 거의 다 성립합니다. 자, 그럼 거기 얘 하나 봅시다. 얘. 이거 어디 거였지? 까먹었네. 왜 안 써놨지? 자, 예를 들어서 S가 1, 2, 3, 4라는 친구가 있대. 아마 느낌상 창문 것 같긴 합니다. 두 사건 A와 B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데 A도 공이 아니고 혹시 최율이? 빠르니? 자, 가조건 A 합 B가 S래. 그 다음에 나 조건 A, B는 서로 배반이야. 서로 배반. 이제 사실 아마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 쌤이 저렇게 벤다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이거랑
이거랑 합쳐지면 A와 B의 관계가 뭐지? 뭐지? 배반. 서로 그 여집합 관계가 된 거야. 배반이라는 표현, 뭐 여집합이라는 표현은 좋게 여집합 관계가 된 거야. 합치면 전부 다가 되는데 겹치는 거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그냥 잘라가지고 이쪽은 A, 이쪽은 B가 된다. 그래야 둘이 합쳐서 뭐가 돼? 전부 다가 되지. 그리고 둘이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사실 A와 B가 서로 여사건 관계라는 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뭐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벤다면 그리는 거야, 알았지? 이게 이해를 훨씬 쉽게 만들어줘.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1, 2, 3, 4를 여기 원소 그 벤다름의 원소로 배치하고 싶어.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있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2도, 3도, 4도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1이 들어가고 선생님이 뭐뭐 하고를 왜 하지? 고부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뭐뭐 하고 뭐뭐 한다가 고부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사인이야. 그러니까 1을 넣고 그러면 넣거나 안 넣고 1이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있으니까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 2의 6제곱, 2의 4제곱까지 않았지. 거기서 뭘 빼야 돼? 모두 다 A에 들어갔거나 모두 다 B에 들어간 건 이것 때문에 돼야 돼. 괜찮지?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이 여기 다 넣어버리면 B가 공집합이 되버리잖아. 여기다 다 넣어버리면 A가 공집합이 되잖아. 그래서 그 두 개는 각각 빼줘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걸 좀 봐도 괜찮거든요. 책을 좀 봅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까? 1번부터 그냥 연습 삼아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진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가 짝수니까 2, 4, 6이 되겠다. 그 다음 B가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1, 3, 5가 되겠다. 그리고 C가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되겠다. 맞지? 이때 이제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이 응? 그냥 이거잖아. 맞지? A와 B 얘 둘이 서로 배반. 뭐 이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1부터 8까지가 있대.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지. 6의 약수는 A는 6의 약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 2, 3, 6이 나왔지. 자, 그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왔어. 그러니까 표본간 S가 다시 쓰면 표본간 S가 1, 2, 3, 4, 5, 6, 7, 8이야. 1, 2, 3, 4, 5, 6, 7, 8. 근데 이 것들의 부분집합이 다시 사건은 뭐라고? 사건은 S의 부분집합 모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A와 배반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1, 2, 3, 6을 안 가진 부분집합으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사건 애초에 뭐라고? S의 부분집합이라고. 1 빼고 2 빼고 3 빼고 6 빼고 이 4개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요구한 거야. 그러면 그 부분집합들은 다시 말해서 그 사건들은 4를 무엇으로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5도, 7도, 8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 공사건이 아니라거나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이게 그냥 답입니다. 괜찮아? 넘어갑시다. 이제 확률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확률을 총 3가지를 배울 건데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2가지만 설명하지만 나중에 나머지 하나도 쓰고 어쨌든 다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수학적 확률인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행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걸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안녕. 아니야. 저기 얘기하자. 진짜 20분 전에. 다행히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때문에 해야 돼서.
자 봅시다. 정의가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 표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표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이걸 잘 이해해주면 오늘 수업의 한 절반은 진짜 달성하는 겁니다. 이제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PA,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NS분의 NA와 같다. 이게 사실은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의거든. 뭘 만족할 때냐면 이제 이거를 만족할 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는 이 단서 하에서 이제 수학적 확률이 위와 같이 아래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조금 경험치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경험치를 조금 채워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겁니다. 그때 이제 수의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1 확률을 구하시면 그 말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이 뭐라는 얘기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인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주사위가 두 개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주사위라는 표현을 쓰면 1부터 6까지가 있는 일반적인 주사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총 몇 가지지? 가능한 상황은 첫 번째 주사위를 편의상 A 주사위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를 B 주사위라고 하면 이 친구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고 이 친구도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지? 그러면 1, 1, 1, 2, 1, 3, 1, 4, 1, 5, 1, 6 이렇게 다 세는 것보다는 그냥 얘가 6가지가 가능하고 그 각각에 대한 여기가 6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 수는 6 곱하기 6이 될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원래 직접 세는 겁니다. 사실은 뭔가 순열이나 조합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는 건 따로 유형의 분류가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본 이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만 간단히 하는 것만 보통 여기서 예제로 삼는 겁니다. 8을 잡으면 8은 이제 2 더하기 6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군요. 3 더하기 5 그 다음에 5 더하기 3 그리고 6 더하기 쌤이 지금 한 방식은 사실 일종의 사전식 배열입니다. 그냥 앞에 숫자를 키워가면서 뒤에 숫자를 줄어들게 하는 거지. 빠뜨리지 않고 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럼 총 몇 가지지? 1, 2, 3, 4, 5 맞지? 그래서 5가지 이렇게 구하겠다는 게 확률의 정의의 의미입니다. 괜찮니? 네. 뭐 여기 이 페이지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거기 참고해 보면 수학적 확률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거든. 거기 보면 아까 했던 얘기잖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하는데 예전에 진짜 쌤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런 말 한 놈이 있었거든. 되게 똑똑한 놈이라서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서울대 갑자기 쌤한테 오더니 자기 서울대 갈 확률이 2분의 1이래. 50%래. 붙거나 떨어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50%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사실은 붙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붙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사실은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2분의 1로 계산하면 안 돼. 경우수는 경우수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 근원 사건이 그러니까 붙는다, 붙지 않는다 라는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론 그때 때렸지 그냥 남학생이라서 그냥 폭력이 제일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때렸습니다. 근데 결국 견뎌갔어. 많이 잘하는 친구여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서울대 붙을 확률은 2분의 1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약간 도박으로 동전 던져가지고 붙으면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맞지? 근데 이제 여기 중에 쌤 빼고 6명 중에 3명 가겠는데 맞지? 확률적으로 따지면. 여튼 그건 그렇고 다음 갑시다. 정육면체 상자의 각 면에 머리를 써야 돼. 1, 1, 1, 2, 2,
3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상자를 던진 후 윗면의 수를 확인할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풀이는 근원 사건을 1, 2, 3으로 보겠대. 그리고 PA를 3분의 1로 계산하겠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 사건은 1, 1, 1, 2, 3이라고 쓰겠대. 그리고 PA를 6분의 1로 하겠대. 뭐가 맞는 것 같아? 사실 이제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두 번째 게 맞아. 상식적으로. 맞지? 우리가 이걸 던지면서 기대하는 건 충분히 6분의 1의 확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집합이랑 사건이랑 뭐 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저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둘 다 틀린 거야. 둘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거든. 이거를 사실 근원 사건만 쓰자면 이제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세 가지밖에 없거든. 맞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확률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없고,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어? 여기 근원 사건에 썼잖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게 그 근원 사건을 잡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그냥 1, 2, 3이라고 잡아버리면 근원 사건이 같지 않아.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잖아, 맞지? 1은 3개고 2는 2개고 3은 1개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다고 두 번째처럼 쓰면 얘 집합이라는데 집합은 이렇게 쓰면 망한 거잖아, 맞지?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저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떤 면에 1, 또 다른 면에 1, 또 다른 면에 1 이렇게 다 구별을 해줘야 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게 좀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많이 써. 1, 1, 1, 1, 1, 2, 1, 3, 2, 1, 2, 2, 3 이렇게.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건 결국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게 하려면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돼. 괜찮아? 사실 1이라는 값 자체는 같은 거잖아, 맞지? 하지만 우리는 이 면에서 나온 1과 저 면에서 나온 1을 구별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매번 요면 1, 저면 1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1, 1, 1, 2, 1, 3 저런 식으로 구별해서 써주는 거야. 괜찮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참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복잡한 얘기긴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 길 읽고 한 길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아까 그때 이야기했잖아. 사건이랑 집합이랑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이 플러스가 사실은 확률 축도라는 얘기입니다. 쌤이 그거를 약간 머릿속에서 섞어서 기억했나 봐. 사실은 쌤도 배운 지가 오래돼서 약간 이제 과거의 속에 의존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나도 수업을 들으면서 약간 맥락상으로 이제 인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잘못 기억한 부분이 있더라.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각 원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함수래. 이건 중요하지 않고 가중치를 부여하겠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풀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집합에서는 원소들 사이에 우열이 있어 없어?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근데 사건이랑 집합이랑 다르게 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사건의 각 원소에 확률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게 확률 축도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왜냐면 여기에다 부여하는 건 집합의 정의에 맞지 않았어. 집합의 모든 원소는 뭐해? 다 동등하거든. 나중에 가면 집합론을 이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 수학자들이 약간 일단 우리가 볼 때는 할 짓이 없는 퍼지 함수인가? 퍼지 집합인가? 이런 걸 정의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대학원 레벨이야. 그러니까 수학과에서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말았지. 저거는 이제 집합의 원소들 가중치가 있어. 이거는 그냥 완전 논리의 영역이고 지금 확률 축도는 그냥 대학교 수준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지. 이 정도야 뭐. 그럼 이제 위에 의해서 표본관을 1, 2, 3으로 보면 1에는 6분의 3의 가중치, 2에는 6분의 2, 3에는 6분의 1의 가중치가 붙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결과와 매치가 되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각 근원 사건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 근원 사건의 가능성을 같게 해야 된대.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것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고입니다. 어렵지는 않고 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잘 처리하거든. 왜냐면 지금 너 이거 답이 6분의 1인 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어 없어? 6분의 1이 나왔지. 누가 던져도 6분의 1이 생각해봐. 여기 우리 표본관에 이렇게 썼다고 치자. 누가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나한테 1에 걸래, 2에 걸래, 3에 걸리면 어디 걸어야 돼? 1에 걸어야지. 누가 와도. 당연히 1이 나올 가능성이 더 같은 높은 정도를 기대를. 저는 인생 한 번. 근데 인생 한 번에 가지고 판돈이 똑같으면 당연히 1에 걸어야지. 그렇잖아, 맞지? 3 걸면 더 많이 준대. 그럼 그래 한번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갑시다. 자, 거기 예에 보면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예를 봅시다. 여기 지우고 여기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게 되면 이제 동전 두 개를 던지겠죠. 동전 두 개. 그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 보통 우리 H라고 많이 쓰거든. 뒷면은 보통 테일이라고 쓰거든. H는 뭐지? 헤드. 헤드 테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경우의 수, 내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몇 가지일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 동전 두 개에서 얘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이건 근데 평균 공식 피셜입니다. 우생물은 쌤이 적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그 앞에서 이거 수업할 때 안 했어? 안 했어? 무생물은이란 말 안 했어? 그때 했지 했던 것 같았어. 여기 다시 안 썼거든. 무생물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서로 같은 걸로 간주합니다. 생물은 너희랑 1학년 때 할 때 했다고? 그럼 오지는 어떻게 들었지?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번에 한 거 같다는데? 안 한 거야. 연우는 가장 최근에 영상을 봤잖아. 혹시 쌤이 이 말을 했어 안 했어? 있었어? 없었어? 은진이 어디서 들었지? 난 들은 기억이 나.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물은 언급이 없어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람, 동물 이런 거. 이렇게 네, 무생물이랑 워딩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과일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걸로 간주해. 탁구공 이런 거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흰색 탁구공 7개,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 8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제 어떤 놈이 이제 그 수능 끝나면 오답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거 알아? 할 수 있거든. 그 이의 제기에 아니 이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서로 같다는 말이 없지 않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평가에서 답을 한 게 그거였어. 생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는 거고, 무생물의 경우에는 서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서로 같은 걸로 간주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어떤 일관된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서로 같은 해줘. 지들도 찔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일단 학교 내신이 평가만큼 엄밀하게 낼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뒤에 쌤이 준비한 것 중에 오류도 있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잘못 낸 거야. 보통은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 약간 상식적인 거랑 실제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겨.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동전 두 개를 구별하지 않았을 때는 얘는 무생물이라서 서로 같은 동전으로 간주해야 돼.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래. 괜찮지? 그래서 경우 수는 세 가지야. 앞 하나, 뒤 하나, 뒤 세 가지밖에 없어. 괜찮지? 근데 누가 봐도 앞뒤가 나오는 경우와 뒤앞이 나오는 경우가 그냥 앞 나오는 경우나 뒤 나오는 경우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런 오류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냥 나 혼자서 서로 다른을 간주하고 푼다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야. 서로 다른이라고 안 돼 있어도 나는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하고 풀겠다고. 그래야 확률에서는 항상 맞아. 이해했어? 그래야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거든. 아니면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돼. 근데 여기 출발이 이거 교과서 문장이거든. 근원 사건의 가능성은 모두 같아야 된대. 근데 아까 그 말대로 하면 그 앞면 뒷면 나오는 건 앞이랑 가능성이 다르다고 누가 봐도. 괜찮지? 아니면 해봐. 한 100번쯤 해보면 평균 나오겠지. 근데 뭐 또 이제 오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연우야 지금 쌤 말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일단 결론은 뭐야?
같은 거 나와도 다른 걸로 반정하고 풀면 된대. 가 결론입니다. 근데 보면 그 밑에 얘도 뭐야? 용문도 어떻게 냈어? 그냥 두 개의 주사 이렇게 냈단 말이야. 저렇게 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간주하고 풀겠다. 이렇게.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 뭐지? 그냥 4분의 1인 거지. 맞지? 서로 다른 거니까 A 동전이 있고 B 동전이 있어서 얘가 앞, 얘가 앞, 얘가 앞, 얘가 뒤, 얘가 뒤, 얘가 앞, 얘가 뒤, 얘가 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서 4분의 1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얘는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맞지? 근데 그 다음 얘를 보면 얘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 그러면 A 주사위가 있고 이제 B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가 1이 나왔어. 그러면 B 주사위가 배수가 되면 1부터 6까지 아무나 나와도 괜찮지. 2가 나오면 B가 1이 나오거나 2, 4, 6이 나오면 되겠지. 왜냐면 A가 B 배수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괜찮지? 얘가 3이 나오면 얘가 1이 나오거나 3, 6이 나오면 되겠다. 4가 나오면 얘가 1, 2가 나오거나 아니면 4가 나오면 되겠군요. 5가 나오면 얘가 1, 5가 되면 되고요. 6이 나오면 얘가 1, 2, 3, 6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세서 더하는 문제. 괜찮니? 생각보다 귀찮은 문제 나왔지. 근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차분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강의도 이해되고 있니? 인질이 아니야. 넘어갑시다.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얘기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확률이 몇 가지라고 했었지? 3가지라고 했었거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통계적 확률인데 저기 수학적 확률이 다른 이름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이론적 확률이거든. 두 번째는 실험실에서의 확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로 생각해. 정말 6분의 1일까? 딱 600번 던지면 딱 100번 1이 나올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너희 머피의 법칙으로 들어왔지? 들어왔지? 요즘 못 들어왔어? 오, 뭐지? 그 식빵에 잼 바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흘리면 걔가 어디로 떨어져?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지잖아, 맞지? 그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확률이 반반 같은데 이제 꼭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러. 괜찮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는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한 60% 정도 된대. 더 높대.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 중요한 건 아닌데 쌤이 갑자기 얘기를 왜 했냐면 동전도 마찬가지야. 동전 앞면 뒷면 진짜 2분의 1 똑같을 것 같아. 무늬가 다르잖아. 무늬가 조금 다르겠지. 2분의 1 아니지 않을까? 자, 원래는 달라. 실제로는 아주 쪼잔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다른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쌤이 나름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이제 그 확통을 원서로 공부했었거든. 그래서 영어는 읽는 건 잘 했어. 알았지? 지금 못하는데 수학 문제는 잘 풀었어. 왜 이렇게 변명을 하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문제에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어. 확률 문제. well biased coin 이렇게 돼 있어. 잘 균형 잡힌 동전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있어. 걔네들은 우리는 그냥 동전 2개 하잖아. 걔네들은 항상 well biased가 붙어있어. 무조건. 왜? 일반적으로 확률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같은 동전을 가지고 했을 때라고 굳이 문제 항상 쓰더라고 걔네들은. 근데 이제 그냥 약간 뭐지? 관용구처럼 들어가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사실은 실제로는 뭐란 얘기야?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결론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실험실에서의 확률, 이론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통계적 확률은 다른 이름이 경험적 확률이야. 해봤더니 그렇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통계적 확률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시행을 총 n번 반복하는 거야. 얘가 시행 횟수야. 그리고 그때 내가 관심을 가진 어떤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도수라고 불러. 이 단어를 언제 들었지? 중학교 때 이제 통계할 때 들었다 맞지? 그러니까 내가 뭐 100번에서 주사를 100번 던졌는데 6의 눈이 1의 눈이 뭐 한 20번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그거는 통계적 확률은 지금 얼마의 상태야? 사실은 정확히 통계적 확률이 아니고 지금 상대도수는 얼마의 상태지? 100분의 20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5분의 1이 상대도수인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그 값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괜찮아? 실제로 이제 극한을 쓰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확률은 그때도 이야기했던 시그마도 안 썼잖아, 맞지? 그 이유가 교육과정 순서 때문에 위계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도 얘가 이제 극한 배우고 나서 배웠다면 아마 리미트를 썼을 거야, 알았지? 이제 극한을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얘네들이 이제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한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 표현은 그냥 극한의 아이디어야. 이런 거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분의 rn이 p에 가까워지고 얘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 되고 얘가 이제 특정한 값 p에 가까워지고 이 친구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반복하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거야. 사실 그렇잖아, 맞지? 우리가 뭐 어쨌든 주사위를 한 100번, 200번 던질 때야 모르겠지만 이제 1억 번 던지고 6억 번 던지고 6천억 번 던지게 되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어떤 특정 값에 충분히 가까워질 거라고 극한 값이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걸 무한번 트라이 할 수 있어 없어? 무한이란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몇 번 했어?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얘기잖아 사실은. 무한은 숫자가 아니잖아, 맞지? 계속 커져가는 상태니까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n을 이제 이렇게 하는 대신에 충분히 큰 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충분히 크다는 말도 사실 좀 애매한데 교육 쌤이 문제를 훑어보니까 보통 100번 정도 넘으면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안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 문제에서 내는 사람이 100번이면 크다라고 생각하면 100번이 큰 거지 뭐. 괜찮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 특정과 P에 가까워지는 것도 그냥 이제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통에서는 알려져 있다는 걸 여러 번 보게 될 거야. 그럼 무슨 뜻이지? 이제 너희가 개념은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원리는 몰라도 괜찮다. 혹은 증명은 몰라도 괜찮다 이런 뜻이야.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 중에 특별히 회사가 이제 뭐 이공계 관련된 회사가 아니신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수학을 많이 쓰실까? 거의 안 쓰실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확률이나 통계라는 말은 일상에서 꽤 가깝게 지내. 그렇잖아, 맞지? 일단 뉴스에 통계가 많이 나오고 확률적 사고는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은 하니까, 맞지? 복권을 살 때도 가시나 418만 분의 1이라는데 생각보다 엄청 높아. 한국 그 어디지? 미국은 막 1억 얼마 분의 1인가 막 그렇던데. 그래서 걔네들은 당첨금 규모가 다르잖아. 왜 원정 복권 사러 가잖아. 파워볼 그 금액 쌓이면 중요한 얘기 하는 가보다 이거 안 돼, 알았지? 자, 어쨌든 가도 괜찮은데 이제 거기 이제 걸면 안 되지 인생을. 여튼 그걸 다 치고 이제 뭔 얘기 하려고 왔지? 충분히 큰 수는 그래서 보통 100 정도 넘으면 이제 충분히 큰 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문제 중에 하나, 첫 번째 문제는 봅시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약을 독감환자 1000명에게 투여했더니 830명이 완치되었대. 이 약을 한 독감 환자에게 투여할 때 독감이 완치될 통계적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그건 뭐야? 1000분의 830. 다시 말해서 0.83. 이게 끝이야. 엄청 간단하지?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어렵습니다. 이게 쌤이 원하는 그 문제의 표현의 형태를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니 요거하고 몇 개 있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이상해서 이상하다는 표현보다 어려운 거지 사실은.
주머니에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합쳐서 10개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20번에 16손꼴로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빨간 구슬이 나왔대.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은 통계적 확률이 20분의 16, 다시 말해서 5분의 4다라고 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시험에 나오는 방식은 이거 두 가지야. 그러니까 몇 번 중에 몇 번이 그거다. 혹은 이제 충분히 많이 반복했더니 몇 번 중에 몇 번 꼴로 그게 나왔다. 그럼 확률이 이거라고 계산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계산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해야 될 얘기가 더 있거든. 그리고 계산해야 돼. 그럼 뒤에 합시다. 알았지? 괜찮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통계적 확률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이제 교육과정 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약간 그때 얘기했잖아. 교육과정의 내용을 줄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줄였다고 보이고 싶어요. 그래야 수포자가 줄어들 테니까. 그런 논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줄어든 거 실제로는 뒤에 가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근데 그거 할 때 기하학적 확률이 없으면 정의를 못합니다. 개념을 세팅을 못해. 출발선이 기하학적 확률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소개될 거라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거기 책에는 이제 강의 노트에 써놓은 거는 그냥 교과서적 서술이고 쓰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볼게. 원판이 있어. 요리 혹시 당구장 가봤어? 당구장? 가봤어? 가볼 수도 있지. 쌤도 가보긴 가봤어. 이제 어른 돼서 갔는데 우리 때는 이제 당구장이 그거였어. 약간 양아치 집합소 같은 곳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당구장을 가잖아. 그러면 공기가 하얘. 담배 연기로 꽉 차 있어. 진짜로. 우리 때는 그랬어. 너희 부모님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진짜 그랬거든. 그래서 가면 이제 진짜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쌤은 이제 안 갔는데 이제 어른 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몇 번 친구들이랑 갔는데 어쨌든 당구장 가면 그게 있어. 다트가. 안 가봤니? 쌤은 가봤죠. 자 어쨌든 여기서 아니 야 유루야 당구장 가면 다트 던지는 거 있어 없어? 없는데요? 나 없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하는 모든 곳에 있었어 사실. 오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자 여튼 까마귀는 모두 다 까맣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사실은 흰 까마귀 있다고 하더라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예로 들어오는 거야. 여튼 놀기와 놀자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아. 자 어쨌든 합시다. 다트를 던진다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판 이렇게 했는데 다트를 던진다고 하면 던졌을 때 요 길이를 10이라고 할게. 그때 내가 이 반지름이 5인 원 안에 얘기하면 이제 당첨이라고 하자. 유림이한테 뭘 준다고? 컵라면 2개를 준다고 하자. 2개면 엄청난 거지. 하여튼 하자. 그래서 던지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유림이가 트라이 했을 때는 참가비가 1,000원이라고 할까? 트라이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일까? 유림이는 사실 뭐 쉽게 정말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해? 다트 좀 던져봤어? 못하는 거 같지? 유림이는 하면 안 돼. 1,000원이면 9,000원 왔지. 한 3번쯤 해야 2개 하면 본전치기 되는 거. 요새 컵라면 엄청 비싸더라고. 맞지? 3번 해서는 맞추겠지 설마. 좋을 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여튼 그렇게 했을 때 저기 당첨될 혹은 저 가운데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 상식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아마 100파이분의 이거 반지름 5라고 했거든 내가 조금 전에. 100파이분의 25파이라고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엄청난 가정이 숨어 있어 사실은. 내가 다트를 이렇게 던져도 이게 고치는 거야. 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던진 다트가 반드시 저 원판을 반드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전체 분모가 되는 거잖아.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쌤이 다트 좀 던지거든.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나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100%야.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됐어, 안 됐어? 전혀 되지 않았어. 각각의 점에 대해서 꽂힐 가능성이 전부 다 가능성이 같다고 정의를 해버린 거야. 세팅을 그렇게 해버린 거지. 그래야 이런 확률이 나와. 괜찮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수학적 확률의 특수한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교육과에서 안 다루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 표본관에 대한 단서가 2개가 붙어 있거든. 뭐냐면 유한집합이다. 그리고 공사건이 아니다.
근데 얘는 점이 몇 개쯤 있지? 무한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무한이라는 이슈를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어쨌든 결국 가서 뒤에 가서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통계를 제대로 못해. 근데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제일 많이 써먹을 만한 그 상식적인 백그라운드가 통계거든. 지금 우리가 느낌으로 통계를 아는 거고 그때 전에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표본 오차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지? 신뢰도 지금 무리했어 사실은. 신뢰도가 얼마고 신뢰 구간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신뢰도 95%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뉴스를 안 보는구나. 나쁜 건 아니고요. 상식이 부족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신뢰도 95%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럼 뉴스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뭘 한다고 했지 아까? 알려져 있다를 시전한다고 했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 몰라도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알려져 있다고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지. 여튼 기하학적 확률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문제집에 다 예제로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기출에는 일단 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 내에서는 기하학적 확률을 묻는 문제가 최소한 확률 단에서는 하나도 없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때 내가 여기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하자. 내가 던진 그 어떤 그 다트라고 할까 여기도? 다트가 아니다. 그냥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아무렇게나 선택할 때 그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게 나온 거야.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바에 가면 결국 뭐 하는 얘기야? 넓이분의 넓이를 하나 찍게 맞지. 예각 삼각형이 된다면 뭘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예각은 각이 하나야 여러 개야? 예각은 89도만 예각인가? 77도도 예각이고 31도도 예각이고 예각은 너무 많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경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경계는 뭐야? 90도야. 그럼 90도가 되기 위한 경우는 뭐지? 바로 반원을 그리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각 P가 항상 직각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각이 항상 직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거보다 더 바깥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예각이 될 거고 더 안쪽으로 그려주면 둔각이 되겠지 뭐 맞지? 그래서 확률은 그냥 저 넓이 이게 사각형 넓이가 1이고요. 전체 1에서 뭘 빼면 돼? 부채꼴 넓이 아니 반원 넓이를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뭔 소리야?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8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될 거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괜찮니?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안 나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사실 거의 5초 컷입니다. 5초는 오바지만. 그러니까 평균간 S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 A가 주어지게 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PA라고 쓸 거고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고요. 아무리 커도 1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확률은 우리가 뭐 이제 과장하기 위해서 200% 약속 꼭 지키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200%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지? 근데 그건 다 과장이지. 실제로는 200%한 거 없다 맞지? 확률에서는. 자, 두 번째는 이제 PS는 추신인가 뭐지? 어쨌든 PS가 뭐야? S가 뭐였지? S가 표본 구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확률은 1이지. 이게 이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히 1인 거잖아, 맞지? 절대로. 자, 그다음 세 번째 P0. 공사건의 확률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확률이고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쉬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이제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 1이지 뭐 맞지? 7이 나올 확률 0이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괜찮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고민되는데 문제를 조금만 보고 만약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쌤이 그 62페이지랑 6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62, 63, 120. 뒤에 가면 기하학적 확률이 이 책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잠깐만. 아니 쉬었다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이 확률이 기본 확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이어서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수학 확률일 거 아마 뒤에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학적 확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